자, 28쪽 보시면은요, 외부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공방에 오늘 올려놓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아침 수업 끝나고 나서 12시에 끝나면은 이제 집에 가서 작업해놓고, 이따 저녁에 다시 또 강의하러 올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엑셀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엑셀을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화면 구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에는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화면 구조를 모르면 버거워할 수 있어요. 자, 저 꼭대기에 제일 꼭대기 여기 있죠? 북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퍼런 줄,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은 제목 표시이라 그래요. 이 제목 표시를 더블 클릭하면 원래 크기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를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커지는데 얘는 땡기면 안 돼요. 엑셀 2007은요, 창을 여기다 아까는 땡겼잖아요. 인터넷 창을 땡겼는데 내려왔잖아요. 얘는 땡겨도 안 내려오더라고. 그 기능을 안 넣어놨나봐요. 근데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고요, 갖다 붙이면은 들어갑니다. 위에. 그리고 얘도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면 왼쪽 절반, 오른쪽 절반, 왼쪽으로 가지면 왼쪽 절반은 돼요. 그리고 이 화면의 해상도, 화면의 해상도라는 거는, 여러분 해상도는 얼마로 되어 있냐면 160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숫자가 1600에 얼마 되어 있을 거예요. 1200인가? 바탕화면에 가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화면 해상도로 가시면은 여기 숫자가 얼마로 되어 있냐면 1600에 900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글자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굉장히 작아졌죠. 보세요. 엑셀 창도요, 굉장히 글자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여러분 좀 크게 보시라고 1280에다 맞춰 놓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글자가 아까보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1600으로 보셔도 돼요. 1600으로 보시고, 예. 그러니까 해상도가 넓은 컴퓨터 화면하고 해상도가 좁은 화면하고 뭐가 차이 나나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있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메뉴들. 이 메뉴들이 화면이 좁아지면요, 옆으로 펼쳐져 있던 게 이렇게 글자가 작아지고, 그림 아이콘들도요, 아까는 컸었는데 이 화면이 좁아지면은 이렇게 작아지기도 해요. 그리고 요 그림들이 어쩔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아예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글자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면을 넓게 놓고 보시면서 어느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빨리 찾게끔 화면을 잘 익혀 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달달달달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홈서부터 삽입서부터 저기 개발 도구까지 있는데 이 화면 구조를 여러분이 많이 보셔야 되거든요. 혹시 개발 도구라는 이 화면이 있습니까? 메뉴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없으면 또 시험 못 봐요.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드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 왼쪽에 보면 동그랗게 이렇게 색깔별로 뭐가 모양이 있죠. 그게 오피스 단추예요. 오피스 단추. 오피스 단추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제일 왼쪽에 메뉴가 파일이죠. 파일이고 편집이고 서식이고 보기 도움말인데, 얘는 파일이라는 메뉴가 없이 요게 파일이라는 메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불편해 하더라고. 야, 파일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2010으로 가면서 오피스 단추라는 말 대신에 파일로 다시 복원이 됐어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오피스 단추는 새로 만들고, 이미 만들어진 문서를 열고, 작업하는 문서를 저장하고, 인쇄하고, 또는 종료하고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요. 홈이라는 메뉴는 엑셀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묶어놓은 메뉴예요. 자주 쓰는 기능.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바꾸는 거, 모양새 바꾸는 거 있죠?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런 건 기본적으로 있죠?
아리안 거리도 있고 메모장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파워포인트도 있거든. 글꼴을 만약에 뭐 맑은 고딕 말고 나는 뭐 궁서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궁서체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크기를 난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크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글자가 커지지. 이렇게 원래는 얼마였는데 11이었는데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 이런 것들은 엑셀도 있고 아리안걸도 있고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든지 또 표시형식 그룹 있잖아요. 표시형식 그룹. 그 다음에 스타일 이런 거 조건부서식 이런 것들은 엑셀에만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보편화된 기능도 시험에 내지만 엑셀스러운 기능도 시험에 내거든요. 엑셀이니까 실기시험이 필기시험에도 묻고 실기시험에도 묻고 필기시험에는 전반적인 걸 묻기도 하고 실기시험에서 다루지 않은 함수를 묻기도 해요. 실기시험은 어차피 내가 키보드로 작업을 하는 거니까 마우스로 작업하는 거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필기시험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는 엑셀을 실행해 볼 수가 없으니까는 외워서 가야 되거든. 머릿속에다가 전반적인 기능을 물어요. 엑셀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규정 엑셀에 어떤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정렬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고 필터는 뭐고 뭐 이런 걸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다루지 않았던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살짝 묻기도 해요. 뭐 루트 값이 얼마냐 이런 거. 다음 결과 함수의 결과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이런 거죠. 루트 7이 크냐? 루트 7이면 얼마예요? 3이 안 되죠? 루트 9가 3이니까 루트 7도 나오고 뭐 INT 얼마도 나오고 정수함수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걸 계산해 보는 건데 어렵지 않은 거. 기본적인 수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걸 내긴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삽입은 뭐냐면 우리 시험에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시험에 내요. 삽입 메뉴 한번 눌러보세요. 정식 명칭은 삽입 탭이라고 부릅니다. 삽입 탭. 그럼 표 그룹,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이렇게 뜨죠. 우리 시험에는 삽입이란 탭에 가면은 표 그룹에 피벗 테이블이 시험에 나와요.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다. 한 7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면은 도형이 나올 수 있어.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리세요. 이런 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 뭐가 작동되게끔 하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내요. 삽입에 가면 도형. 그림 같은 건 안 내고요. 클립 아트나 스마트 아트는 안 내요. 그러니까 도형 정도만 내고요. 그 다음에 차트 그룹. 차트 그룹은 뭐 시험에 100%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는 거. 그때 세로 막대가 나올지 꺾은 선이 나올지 원형이 나올지 몰라요. 그건 해봐야 되고. 하이퍼링크가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오고. 페이지 레이아웃은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 나와요. 페이지 레이아웃은. 그리고 삽입에 있는 기능 중에 저 오른쪽에 텍스트 그룹에 보면 뭐 텍스트 상자, 머리글, 바닥글, 뭐 워드 아트, 기호 이런 거는 필기시험에 나와요. 전반적인 거 다 나오니까. 자, 페이지 레이아웃은 실기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레이아웃 기능은요. 수식은 함수 기능이 여기 나와 있죠. 함수. 아까 뭐 합계를 구하시오, 평균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오 하는 기능들이에요. 이런 것들 중에는 여기 보시면 뭐 합계도 있고 평균도 있고 개수도 있고 최대값 최소값도 있는데 이거 말고 함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몇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3-40가지 정도만. 그 다음에 여기 이름관리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가면 이름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실수를 안 하면 실기시험에서는 안 만져도 되는데 실수할까봐 필기시험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식 분석이라고 돼서 셀 추적하는 게 있어요. 연결 참조되는 셀 추적 이런 거는 필기도 실기도 안 나와요. 실무에는 나와. 실무에는. 그 다음에 여기 계산 그룹에 가면 지금 계산, 뭐 시트 계산, 갭산 옵션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거는 우리 필기시험, 실기시험에도 안 나오고.
데이터는 저 끝에서부터 볼까요? 부분합 이건 당연히 나옵니다. 필기실기 다 나오고요. 그룹은 필기실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간혹 나오기도 하고, 가상분석에는 시나리오 관리자, 목표값 잡기, 데이터표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뭐라도 꼭 나와요. 통합도 나오고요. 이게 어디냐면 아까 우리 그 분석 작업이라고 있었잖아요. 분석 작업 6가지 중에 한 4가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부분합, 가상분석 5가지, 그 다음에 통합, 저 보세요. 부분합 있죠? 시나리오 관리자 있죠? 시나리오 있고, 목표값 찾기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표 있죠? 통합 있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피벗 테이블. 아까 삽입에 가면 피벗 테이블. 이거. 데이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필터.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정렬. 얘는 뭐, 확률이 뭐, 항상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필기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실기 시험에는 이걸 안 합니다. 안 해요. 검토 탭에 가시면 시험에 나오는 게 메모. 이건 실기 시험에 나오고요. 반드시 나옵니다. 메모는. 그 다음에 이론 시험, 필기 시험에는 이제 이 시트보라든지 이런 건 묻기는 해요. 묻기는 합니다. 한자 변화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라고 쓰고 한자키 누르면 학교가 한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기라는 메뉴는 실기 시험에는 안 해요. 내가 이리 보든 저리 보든 내 마음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근데 필기 시험에는 꼭 나와요. 뭐 틀 고정이라든지 나누기라든지 숨기기라든지 새창이라든지 작업 영역 저장이라든지 이런 거. 예. 매크로도 있네요. 여기 매크로는 실기 시험에 꼭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개발 도구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오피스 단추 한번 눌러보세요. 오피스 단추 누르시면 엑셀 옵션이라고 밑에 있죠. 끝내기 옆에 한번 눌러보실래요? 엑셀 끝내기 왼쪽에 보면 엑셀 옵션이라고 있는데 요거예요. 여기 세 번째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라고 하는 거를 해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개발 도구라는 게 안 나오고요. 엑셀 옵션에 가서 리본 메뉴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라 라고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가 뜨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매크로 시험 볼 때는요, 매크로 시험이 아까 그 기타 작업에 꼭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요 컨트롤에 보면은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개발 도구 안에. 얘를 시험에 내면은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시험에 삽입이라는 기능을 쓰지 없는, 이 기능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개발 도구 탭이 굳이 없어도 돼요. 보기에도 매크로는 있으니까. 화면 밑에도 매크로는 있어요. 제일 밑에 준비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 빨간색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제일 화면 왼쪽 밑에 거기 빨간색 보면 현재 기록 중인 매크로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매크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도구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개발 도구라는 메뉴 안에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양식 컨트롤. 이거를 시험에 냈다면 반드시 개발 도구라는 메뉴를 불러내줘야 돼요. 그냥은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뭐 홈이라는 기능은 필기 실기의 기본이니까. 이거는 아까 셀 서식 기능 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서식 설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서식 설정? 뭐야? 서식 설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서식 꾸미기라는 말이 나와요. 서식 꾸미기. 서식 꾸미기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꾸미기예요. 글꼴의 크기를 20으로 하시오. 글꼴을 뭐 궁서체로 하시오. 진하게 하시오. 글자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시오. 이렇게 꾸미고, 오른쪽 맞춤하시오. 왼쪽 맞춤하시오. 가운데 맞춤하시오. 꾸미잖아요. 예, 그런 걸 설정해, 꾸미는 거를 서식 지정이라 그래요.
서식 설정 글은 뭐다? 아, 이거는 꾸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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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래 한글에서는 서식이라는 말 대신에 모양이라 그래요. 모양. 글자 모양, 문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는 통틀어서 그냥 서식 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식 지정, 서식 설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험에 꼭 나오죠. 얘는 무슨 한자로 바꾸시오. 뭐 얘는 크기를 몇으로 뭐 변경하시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화면 이제 위에서부터 볼게요. 근데 어떤 분은 선생님 저는 메뉴가요 없어졌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누르면 나오는데 이 화면을 클릭하면은 메뉴가 사라지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셔서 그래요. 더블 클릭.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요 안으로 쑥 들어가요. 해보세요. 고장나지 않으니까.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메뉴가 펼쳐지고 다시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메뉴는 폈다가 다시 누르면 사라지고. 왜? 작업 화면을 크게 보려고. 제가 간혹 이렇게 메뉴판을 집어넣어 놓고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B, C, D 해서 쭉 옆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A, B, C, D 뭐 영문자로. 그렇죠. 이걸 우리는 칸이라 그래. 칸. 다른 말로는 열 그러죠. 열.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컬럼이라고 하는데 컬럼. 줄. 왼쪽에 숫자 1, 2, 3, 4 줄은 뭐라 그래요? 행이라고 부르죠. 행. low라고 부르고 영어로 ROW low라고 하고. 그러니까 행열. 행열. 우리는 행열이라고 표현해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줄 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엑셀에서는요, 칸줄 하고 얘기합니다. 칸줄. 행열이 아니라 열, 행이라 그래요. 몇 번째 칸, 몇 번째 줄, 이래고 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칸, 세 번째 줄. 그러면 네 번째, 세 번째잖아요. 네 번째, 세 번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면 세 번째 헷갈리니까 네 번째 칸은 A, B, C, D, D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줄은 그냥 3. 그래서 이거는 D의 세 번째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셀은 세포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세포. 그래서 내가 B의 두 번째, B의 세 번째, B의 세 번째를 클릭하면 두 번째 칸, 세 번째 줄이라는 곳에 항목을 선택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으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한번 이동해 볼 거예요. 옆으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죠, 요거. 요거 아시죠, 뭔지요? 얘를 누르면 옆으로 쭉 가죠. 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갈래나? 아니면 키보드로 오른쪽 화살표 누르고 있어도 가잖아요. 어느 세월에 갈까? 그럼 내려가는 얼마나 내려갈까? 그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가 두 개가 있죠?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거는 작동이 안 돼, 엑셀에선. 왼쪽에 컨트롤 키만 먹어요. 또 Alternate 키 있잖아요. Alt 키, ALT. Alt도 좌우에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건 안 돼요. 왼쪽 거만 됩니다. Shift는 다 되고요. 자, 컨트롤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가요. XFD. A, B, C, D, Z가 26번째인데 XFD는 16,384번째 칸이에요. 16,800 헷갈림. 엄청 많죠. 밑으로 컨트롤하고 내려가 보세요. 얘는 104만 줄 이상 내려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마포구 주민이 50만 명이에요. 그럼 저기 첫 번째부터 마포구 사람 쭉 입력해도 50만 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럼 밑에 시트 1번에다가 마포구 사람 입력하고 시트 2번에다 밑에 영등포구 사람 입력하면 되잖아. 자치구가 몇 개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자치구가 25개죠. 그래서 약 1000만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00만. 그래서 한 구에 보통 50만 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 종이 밑에 시트가 255개까지. 지금은 3개만 만들어 놨지만 255개까지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저장이 돼요. 예. 자, 컨트롤하고 홈키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아무데나 갔다가 홈키 누르면 앞으로만 가요. 이렇게 앞으로만 가는데 컨트롤 홈을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홈이라는 게 앞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컴퓨터에서는 집이라고는 표현을 안 합니다. 홈이란 단어에는 집이란 뜻이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 앞이란 뜻으로. 그래서 홈을 누르면 앞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그러잖아요. 첫 번째 화면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집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홈 누르면 여기도 홈이 있잖아요. 여기 삽입 왼쪽에 홈이 있잖아요. 그럼 홈이 뭐야? 기본적인 기능이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이다. 이거지 뭐. 그러니까 키보드로 페이지 다운 키를 누르면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한참 내려가겠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한 페이지 덜컹덜컹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엔드 키 눌렀다 띄면 엔드 키 엔드 홈 옆 밑으로 내려가면 엔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엔드 키 눌렀다 띄면 화면 왼쪽 밑에 끝 모드라고 떠요. 글자가 화면 밑에 준비 옆에 보면 끝 모드라고 떠요. 그렇죠?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엔드키를 누를 때마다 끝 모드가 떴다 사라졌다 그러는데 끝 모드라는 글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중에 하나를 누르면 그 방향 끝으로 가요. 컨트롤하고 왼쪽 누르면 맨 왼쪽으로 가죠.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두 개 키를 동시에 못 누르니까 그냥 엔드키 눌렀다 띄고 오른쪽 그럼 맨 오른쪽 이렇게 간단 말이야. 컨트롤 홈 누르면 맨 오른쪽도 가지만 자, 키보드 기능을 몇 개를 좀 살펴봤어요. 마우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하나 기능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중간쯤에다가 뭐 중간에 가장 편할 것 같은데 마우스에 휠 있죠. 휠 굴리는 거 있잖아요. 가운데 걔를 눌렀다 떼어보세요. 눌렀다 떼면 이런 화살표가 4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4번 화살표가. 이때 마우스를 살짝 움직여 보시면 방향키가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요 가운데에서 살짝만 벌어지면 천천히 움직이고요. 얘가 많이 벌어지면 많이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휙 가요. 아래도 이게 거리가 짧으면 천천히 간다는 거고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빨리 가요. 이건 엑셀만 그런 거 아니고요. 아래 한글도 되고요. 인터넷도 그래요. 인터넷상에 신문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어야 되는데 보다가 우리 휙휙 굴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얘를 눌렀다 띄고 살짝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이 쓱 스크롤 돼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난 팔짱 끼고 이렇게 글자만 보면 되지. 휠 안 굴려도 되고. 이거는 윈도우 기능이에요. 엑셀 기능이 아니고요. 마우스 사용하는 거는. 예.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한번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죠? 맞아요? 지금 휠을 굴렸더니 위로 굴리면 커지고 아래로 굴리면 작아져요. 화면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세요. 바탕화면 아이콘이 커지고 너무 큰가? 컴퓨터 고장났다 그러겠지 또 이러면. 화면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 분도 있겠고. 적당히. 네. 인터넷도 그래. 인터넷도. 아래 한글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네. 컨트롤하고 휠을 굴리면 어떻게 된다? 화면이 커지고 작아진다. 근데 메뉴판은 그대로 있어요.
내용물만. 그렇게 해서 창을 조절하는 거를 잠깐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자,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는 오피스 한추 누르면 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피스 한추 옆으로 쭉 가시면 찰짤한 아이콘이 뭐가 보이죠? 거기 끄트머리에 화살표가 있는데 기타 명령 한번 가보실? 기타 명령 가서 원래대로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았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세 가지만 있어요. 세 가지만. 저장하는 기능하고 되돌리는 기능 이런 것만 있거든요. 그리고 화살표 눌러서 열기가 필요하면 열기를 누르시면 열기 아이콘이 생겨요. 열기가 필요 없으면 열기를 빼시면 열기가 사라지는 거고요.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열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장은 거의 안 해요. 저장할 의미는 없잖아, 우리가. 시험 보러 가서도 저장 안 해요. 작업을 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전송이 착 됩니다. 시험 본부로. 저장하는 작업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열기 작업은 많이 해요, 우리가 공부할 때. 열기란 아이콘을 꺼내놓고 쓰면 편해요. 여기 시작 버튼, 여기 오피스 한추 눌러서 열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기 누르면 빠르지, 한 단계라도. 근데 간혹 보면 이걸 아래다 이렇게 표시해 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다가 요거 화살표 눌러서 펼치 목록 누르셔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게 편해요. 기본값이 위에 있던 거니까. 열기 누르시고 우리 내문서 안에 아까 무슨 폴더 만들어 놨었죠? 길복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2016년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시고 여기다 뭐를 해요? 우리가 섹션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섹션 01 섹션. 이거 여기 섹션 01번 문제 이걸 열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어오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장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열기 누르면 매번 내문서에 가서 길복 커마리 2급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하려면 귀찮거든요. 그럼 뭐가 편하냐면 이게 편해요. 요 왼쪽에 요 길복 커마리 2급이라는 걸 하나 만들면 얘를 클릭하면 탁 나오면 편하거든. 즐겨찾기다. 여기 즐겨찾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탁 누르면 자동으로 탁 나오면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자, 취소. 엑셀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예, 내 컴퓨터로 가보세요. 그럼 아까 문서 있었죠? 문서. 아까 라이브러리 문서 해놨잖아요. 거기 길복 커마리 2급 실습 파일 2016년판 폴더 아까 우리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얘를 여기 즐겨찾기라는 거 있죠? 꼭대기 왼쪽 위에 거기다 쓱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딱 마우스를 놓으면 하나 생겨요. 이렇게 자동으로. 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계속 생겨요. 계속 생기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생긴 건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되죠. 뭐 제거. 그럼 이거를 딱 클릭하는 순간 자동으로 그 폴더로 가는 거예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내문서에 있는 길복 커마리 2급이라는 폴더를 즐겨찾기라는 것을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얘가 이름이 길든 짧든 이거를 쓰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엑셀에서 내가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면 내문서에 가서 뭐 폴더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뭐만 누르면 된다? 요거만 누르면 되죠. 즐겨찾기 밑에 얘만 누르면 자동으로 착 움직인단 말이야. 라이브러리라는 기능도 아까 우리 이론적으로 잠깐 살펴봤는데 즐겨찾기라는 것도 내 맘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만 즐겨찾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 폴더도 자주 사용하는 폴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예요. 편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 나는 C 드라이브에 있는 어느 폴더를 자주 써. D 드라이브에 있는 USB 메모리 폴더를 자주 써. 그러면 자 보세요. 강좌 녹화라고 하는 폴더가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제 USB 메모리에 자동으로 착 연결이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눌러서 일로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컴퓨터에 가서 제 USB 메모리 더블 클릭해서 강의 자료 가서 강좌 녹화 가서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한 번만에 어떻게 한다?
여기는 강좌 녹화를 딱 누르는 순간 착 하고 한꺼번에 가거든. 이렇게 연결하는 거를 우리는 즐겨찾기에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기 눌러도 어떻게 타? 아까 내 문서에 가서 폴더를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하고 했는데 요거 즐겨찾기 있는 것만 누르면 자동으로 촥 폴더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섹션 01 섹션에 있는 01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쭉 연습을 할 거예요. 몇 번 문제까지? 16번 문제까지. 그 16번 문제까지 풀면은 이 책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할 거냐면 7주차까지. 7주차까지. 그 다음에 교재로는 어디냐면은요 232페이지까지예요. 그럼 이제 235페이지 넘어가면은 모의고사거든. 모의고사 말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얇은 책자 있었잖아요. 실기책이 얇은 책에 보면 관행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풀어봐야지. 모의고사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니까 그걸 풀어보고 다 풀어보신 분들은 이 짬짬이 모의고사도 풀어보셔야지. 233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남자 안경 쓴 총각이 자기 시험 봐서 합격했다고 이게 열받죠? 여러분도 합격하셔가지고 이런 후기를 올려야 돼. 그 후기를 올려요. 신화공 홈페이지에. 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한다는 신화공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길보 출판사 안에. 거기에서 매달 3명씩 뽑아가지고요. 5만 포인트씩 줘요. 5만 점. 5만 원이 5만 원. 그럼 그거 가지고 그 홈페이지 내에서 무슨 뭐 자료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도 나올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내 얼굴이 쫙 공개되는 거지. 예. 근데 읽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채점 프로그램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얘를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설명하면 되고, 제가 채점해드리면 되니까는. 예. 그리고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 봐서 어떤 사람은 필기는 한 번 만에 붙었고, 실기는 3번 만에 붙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도 합격하셔야 되니까. 다음 시간서부터 28쪽 본격적으로 나갈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이건 엑셀은 닫을 거고요. 엑셀은 닫을 거고.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제 홈페이지를 여러 번 제가 오늘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 강좌에 가보시면은, 공부방에 가보시면은, 지난 자료는 여기 공법 여기 이걸 쓰면 되고 여기를 쓰면 되고 왼쪽으로 쭉 가시면 자격증 자료실 이런 거 있어. 자격증 자료실에 뭐가 있나 보자. 제가 하는 동영상 말고 국가에서 하는 동영상 강좌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연결을 해놨는데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자, 그다음에 학습 자료실에 가시면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시면 여기에 무료 강좌라고 있어요. 무료 강좌. 여기 뭐 인터넷 컴퓨터 첫걸음, 뭐 인터넷 첫걸음, 여기 보면 한글 2007 활용, 뭐 엑셀 2007 활용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해 보시면 엑셀에 관한 기능이 쭉 동영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엑셀 설치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설치하기. 엑셀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뭐 엑셀에 새로운 기능이 뭐가 있고 화면 구성은 뭐가 있고 이런 설명을 그냥 여러분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실습을 따로 안 하시고 이렇게 보셔도 가능하니까 이런 강좌들을 여기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뭐 컴마리 1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놓은 것도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뭐 2급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 굳이 안 가도 되겠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료실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건 여기 없고요. 그냥 뭐 무료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있죠. 그런 것들만 여러분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귀찮아서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놓은 거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서 컴퓨터에 대한 뭐 기계적인 내용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걸 공부하시려면은 제 강좌 중에 옛날 강좌 중에 PC 정비에 관련된 거 있어요. PC 정비와 조립 뭐 이런 거, PC 관리와 활용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공부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시급한 건 그게 아니라 엑셀이 시급한 거니까 엑셀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